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는 뭐가 없습니다. 대외 변수가 부재한 그런 모습인데요. 25일부터 22일 일본 BOJ, 미국 연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하는 선진국 통화정책 회의가 잇따라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를 앞두고 우리 시장 특히 코스피는 13거래일 만에 지금 2,1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동안 비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었던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긍정론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외국인들도 우리 반도체주에 대해서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우려감이 컸었는데 말입니다. 호재를 기다리다 지쳐서 그 종목을 포기하고 매도했을 때 그 다음 날부터 기다리던 이벤트가 터지는 것. 피터 린치는 이런 현상을 매도 후 번영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종목은 때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죠.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이 이렇게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인가? 아니면 떨어지는 칼날이라서 지금 빨리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게 고민되신다면 여러분들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1023번 열어놓을 거고요. 문자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코리아 김현덕 전문가, 나눔미디어 그룹 김명호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장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끌고 가는 장세인데 코스닥 시장은 뭐가 없습니다.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의견 챙겨볼게요. 먼저 김현덕 전문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성이 좀 반대로 가고 있다. 코스피는 상승 이후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이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주가는 코스닥 지수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들이 많이 매매를 하게 되는 것들은 코스닥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시작 이후에 상승 출발에서부터 하락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매수 이후 대응을 못했다라면 지금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할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이라고 한다면. 대세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코스피가 먼저 상승이 나오고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이 구간 가운데서도 오르는 종목들이 일부씩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집중을 해서 매매하신다면 오히려 수익은 더 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오늘 장이지 않을까라는 정리였습니다. 김명호 전문가님,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물 좀 갖다 드려야겠어요. 예, 오전장 주요 섹터 짚어드리면 그 골드만삭스의 반도체주 관련한 그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이에 맞춰서 그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이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들은 그렇다 할 테마나 이슈 없이 그 개별 종목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 외국인의 매수세에 이어질지 여부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외국인이 사긴 사요.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4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 이 연속성이 이어질지 여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이제는 종목별 대응 전략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한시 스토킹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 국일재지 보겠습니다. 그래핀 테마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회사 국일그래핀에 대한 기대감은 뭐 계속 들려왔었던 내용이 있죠. 국제학회에서도 기술력을 입증받았다라는 보도가 뭐 지속적으로 들려왔었고요. 그러면서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다라는 포장이 잘 된 이 테마성 움직임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국일재지 그리고 나노메딕스, 크리스탈 신소재로 이어졌는데요. 이 두 종목의 흐름이 꺾이면서 국일재지가 오늘 다시 튀어오릅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는 무려 360%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끝나지 않은 걸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남영 비비안 보겠습니다. 토종 속옷 브랜드 기업이죠. 근데 매각설이 들려옵니다. 사실 그동안 토종 국산 브랜드의 속옷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유니클로, 원더브라 등등의 해외 브랜드 공세가 나오면서 성장이 정체됐고 특히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꾸준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러자 이 경영권 매각이 이제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종의 소문이 돌면서 주가에 오늘 일단은 상한가로 직행을 하는 모습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죠. 기업 입장에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매각설에 주목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전문가의 입장은 어떤 관점인지 이것도 잠시 뒤에 챙겨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시스웍 볼까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업에 엮여 있는데요. 일본 규제 반사의 기대감이 함께 엮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클린룸의 토탈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관련 시스템들, 제어 시스템 등등을 연구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스마트 공장 관련 부품 생산 쪽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40%가량 글로벌적으로 잡히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일본의 반사 이익 그런 관련 기업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상승 출발 후에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는 현재 구간의 모습이고요. 장대 양봉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실체가 아직 뚜렷이 잡히지 않고 있고 기업의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시스웍의 특징주 흐름 체크 도와드렸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국일재지 오늘 갑자기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인데요. 김현덕 전문가님. 그래핀 테마가 여전히 불씨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핀 관련주로 이제 알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탄소정의 관련해서 수소차 관련으로도 같이 엮어보실 수가 있는 테마 종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일재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신고가 달성을 해가면서 기존에 이제 저항대, 매물대가 5,000원 정도에 형성되었다라면 이제는 그 저항이었던 5,000원대 영역이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8월달 예정되어 있는 수소차 관련 행사 일정 같이 엮어본다면 지금 현재 그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 지수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많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강한 상승과 함께 탄력으로 신고가 달성한 종목이라면 오히려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을 더 노려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의견은 이 추가 상승 보면서 고 의견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달성 종목들은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률, 보유선 대응이 하시는 게 맞고요. 5,000원대 영역의 지지를 계속 확인해 준다면 5,000원 깨지 않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를 해봄직한 위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달리는 말, 더 달릴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국일재지 고 의견 챙겨봤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남영 비비안 볼 텐데요. 김명호 전문가님, 상한가에 직행을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슈라고 보세요? 예, 우선 그 매각 이슈에 따라서 상한가에 직행을 했는데 그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경영권 매각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남영 비비안은 그 최대 주주에게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그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 거지 뭐 매각이 될 거긴 될 거다. 아니다. 만약에 매각 안 할 거면 사실 무근이다. 이런 식의 대응이 나왔을 거다.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 좀 더 드리면 최저점인 그 5,81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등락 구간 거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 그 과거의 흐름을 좀 이제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 2015년도에 보시면은 이때도 2연속 상한가에 직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흐름을 보니 뭐 이번에도 좀 상한가에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이제 추가적인 접근을 좀 생각하시는 시청자님 많으실 것 같은데 기업 매각 이슈는 보통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다가 물론 그 인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막상 그 결정이 되면 좀 시들해지는 게 보통입니다. 즉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에 좀 많이 끌려 올려지는 좀 그런 부분이 강한데 어쨌거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고 좀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섣부른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세 유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상승 여력을 떠나서 일단 투자 의견 관점에서는 스탑 사인 주셨습니다. 남영 비비안에 특징주의 추가 전략 모색을 해봤고요. 이젠 여러분들 종목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그 고민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